네,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예고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은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모시고 대담을 하기로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강병원 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성일종 의원만 모셨는데요. 먼저 성일종 의원 너무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오셔갖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불과 하루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국회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떤 그 물꼬가 트일지 그리고 이 정도로 변화가 일지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 심재철 대표의 선출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심재철 대표를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시면서 80년 그 민주화를 다 이끌었던 분이시고, 네. 또 MBC의 노조위원장을 하셨었고요. 네. 또 투옥도 되셨었고, 그리고 장애인이고 호남이고 또 수도권 이러한 기반을 두고 계신 분인데 5선의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이 워낙 엄혹한 이런 시기에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선거법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예. 이런 아주 냉혹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경륜과 지혜가 있는 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의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시고 나서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 저희 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그러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뒤로 하든 또 철회를 하든 하겠다라고는 새로운 또 제안을 내셨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일단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지금 또 암초에 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암초를 말씀하셨는데요. 국회 상황은 그야말로 지금 암초들이 널려 있는 게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오후에 또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철회를 얘기를 했다가 그 의원총회 분위기는 또 사뭇 좀 달랐다. 우리가 왜 이 카드를 접어야 되냐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비공개였기 때문에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513조입니다. 네. 슈퍼 예산이고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되는데 9.3%라고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60조 3천억의 빚을 내서 국가가 네. 부채를 내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4+1이라고 하는 국회법 5조에 보면 교섭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당이 교섭단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당을 뺐고 그리고 바른당의 지상욱 간사가 정식 멤버입니다. 지상욱 간사를 빼고 지금 최이배 의원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정당으로 대한신당이라는 것은 정당도 창당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하고 밀실에서 나눠먹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시트를 마감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쓰는 일이니 국민이 몰라서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 이것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돼줘야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협상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당이 지금까지 그 예산 심사를 4+1이라고 하는 불법체에서 예산 심의했던 것을 다 내놓고 저희 당과 지상욱 간사, 바른당이 함께 3당이 공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심사를 해보자.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 이렇게 요청한 건데 지금 여당이 이 심사했었던 거 4+1에서 513조에서 1조 2천억을 깎았어요. 예. 이걸 깎고 지금 저희 당이나 지상욱 간사가 얘기하는 바른당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했던 자료를 내달라 그러니까 그 심사 자체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 편인 사람들은 다 교과서를 보게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은 아예 교과서도 못 보게 하고 시험을 보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이러한 국회적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 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여의도 펀치는 여야 의원들을 모셔야 되는데 오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만 모시고 대담을 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회는 어쨌든 간에 휴전 상태를 맞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 예산 과정도 지금 굉장히 진통이긴 하지만 앞서서 여러 전문가분들도 결국에는 뭐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늦게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거기에 다행스럽게 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좀 이거 지금 상황이랑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시한폭탄이라는 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아닙니까? 근데 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저희는 왠지 내일 터질 것 같습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터질 수 있는 폭탄들이 꽤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폭탄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 터질지 너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국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모습들을 20대 국회 마지막 또 임시국회에서 또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일 상황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정국회가 네. 마지막이니. 정국회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임시국회 네,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내일 예측하기 전에 오늘부터 저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당이 지금까지 예산 심사했던 거 불법 협의체라고 만들었던 4+1에서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의 세금을 호주머니를 털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4+ 협의체에서 마무리했었던 이 예산안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자 그랬으니까 저희 당과 바른당 또 민주당이 3당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해야 내일 우선 일이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여당이 지고 있습니다. 네, 4+1을 그러면 협의체에 대한 부당함 또 불법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럼 4+1이 가동되기 전에 한국당이 예산 협의하는데 좀 들어와서 좀 주도적인 입장이나 목소리를 내면 뭐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들어가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 조정을 하자 그랬죠. 네. 지금 국민들께서 모르시는데 감액도 안 끝났습니다. 네. 감액이 되어야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중단하고 지금 저희 당 바른당을 중단하고 4+1이라고는 자기들 정말 같은 비슷한 2중대, 3중대 네.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당을 배제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회가 파행이 됐었던 것이고 예. 지금 다시 국회를 정상화를 하자고 그랬으니 저희 얘기는 4+1에서 예산안이 잡혀 있으면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감액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에는 지금 이 정부가 9.3%씩 60조가 넘는 돈을 빚을 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는 포퓰리즘에 관련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탈원전에서부터 공무원 증원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야당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덜 털어갈 수 있도록 네. 국민한테 위임받은 예산권에 대해서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게 우선 협의가 돼주면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임시국회를 소집할 테니까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네.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더라도 오늘 우선 예산안부터 잘 처리해 주시기를 여당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랑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렇게 3당 원내대표가 계속 뭐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를 오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본회의가 아직 개의가 안 된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야 원내대표에서 그리고 여야 예산 관련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4+1 협의체에서 만든 정부안의 1조 2천억 원을 감액한 이 수정안이 민주당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로 파국인 거지요. 정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당과 정부를 만나는 것이지요. 네. 아주 그 심각한 파국의 사태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국회가 열려서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네. 국제 조약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로 넘어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서를 안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빨리 내주시고 협의를 해서 국회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네, 개전이라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뭐 전쟁의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임시국회 본격적인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형사소송법 이 관련된 것들이 뭐 하나하나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조차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일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를 제외하고 오늘 뭐 16개 법안, 민식이 법안 등 뭐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 이제 필리버스터 카드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언제쯤 다시 꺼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꺼내 드실 겁니까? 안 꺼낼 수도 있습니다. 안 이 꺼내려면 어떤 일이 예산안을 벌어질까요? 정부가 예. 바로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또 감액할 것 감액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필리버스터는 원래 철회하기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당이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당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국민이 봐야 될 예산 처리에 대해서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야당이 다시 그걸 처리를 못한 건데 네. 바로 여당이 이 부분만 결정을 해주면 뭐 필리버스터 카드는 안 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 4+1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시트를 놓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 감액을 할 것인지 네. 국민의 세금을 정말로 잘 쓰자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있으니까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 숨겨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 심사라는 국회의 목이고 야당의 의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4+1에서 예산 시트 마감한 건 보여주도 아니하고 저희 보고 무조건 들러리 서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야당하지 말아야지요. 예산이 아니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 이 법은요 전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법입니다. 중국에 감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정적 제거용이에요. 네. 정말로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이 강화가 돼서 너무 세서 우리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고민했던 게 이번 국회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현재 공수처를 놓는다고 그러면 정말로 괴물 같은 파트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의원께서도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부 여당 뭐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당이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접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타협을 봐야 될까요? 정말로 파국으로 가겠지요. 파국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또 소수당들이 선거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비례 의석을 많이 소수당들이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다수당은 지역에서 많이 당선됐으니 소수당이 많이 달라 그래서 역사상 없었던 패키지 딜을 한 겁니다. 법안은 하나씩 올라가요. 국민들께서 법안을 패키지로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올라갔다라고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만큼 위험하고 지금 친여 소수 당들과 여권이 묶어낸 장기 집권 프로그램에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4+1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기 집권 예행 연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이게 과연 시행돼야 되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혹시 뭐 저희가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어느 분께서 그 전국이 시작이 되면 어느 분께서 가서 발언을 하시고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성일종 의원께서도
뭐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없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의원들이 쭉 나누어서 준비해서 할 일이기 네. 때문에 그런 계획들은 원내지도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국민으로서 이렇게 보지 않고 원만하게 정말 타협이 돼서 연말 따뜻한 국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진행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의 대담에서 야당 의원 성일정 의원만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